네, 2024년 2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은 19일 오전부터 나갈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폭풍 전야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왜냐? 22대 총선에 나갈 총선을 위한 경선을 할 후보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은 하위 20%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을 통보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죽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략공천 여부를 확정할 걸로 봅니다. 전략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또 비명을 지를 겁니다. 자, 하위 20% 의원에 이재명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재명이 하위 10%에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재명한테 너 상당히 마이너스를 줄 거야, 이런 통보가 안 가면 민주당이 이상합니다. 좋습니다. 전략공천을 하는데 이재명을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어쩌면 이재명이 이 개항을 해서 원희룡한테 쫓겨서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됩니다. 한번 다뤘던 주제지만 민주당의 사정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0일 날 22대 총선이니까 한 50일밖에 안 남았나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제 단수 후보 지역,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지역에 후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단수 후보는 사실상 결정된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후보들, 복수의 후보들이 경선을 하면 됩니다. 거기는 논란이 소지가 적은 것이죠. 그런 곳은 뭐 친명계, 비명계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뭐냐? 조만간 아마 이번 주 말로 예측이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 현재 160 몇 명, 70명인가 하는 그 의원들을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에서 점수가 하위 20%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하위 20%요. A, B, C, D, E, A, B, C, D, F, F학점 이어 하고 통보를 합니다. 개별 통보를 합니다. 개별 통보하는 순간에 누군지 다 알려지죠. 지금 이미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누구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별 통보를 하는 순간에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하위 마지막 10%, 제일 꼴찌죠. 꼴찌에서부터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뭐 경선에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가는데 그 득표 수의 30%를 감점당합니다. 그리고 20에서 1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20%를 감점당합니다.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그 점수를 보니까 꼴찌 10분의 1로 나눴을 때 마지막 9%요 하게 되면은 경선 시 30% 표를 얻은 거에서 30%를 까버리고 꼴찌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 20%를 까버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손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는 지역구에서 그와 경선하는 사람 중에 여성 후보가 있거나 청년 후보가 있거나 장애인 후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25% 추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위 20%요 라고 통보받으면 사실상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 이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무소속으로 나가보는 건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죠.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을 씹어야 됩니다. 씹으면 누굴 씹겠어요? 이재명을 씹죠. 잡범 주제에 저런 자들이 민주당을 이끌고 있으니 엉망이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무소속으로 나온 게 증명이 되니까 민주당이 내홍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위 20% 개별 통보한다라고 하니까 임박하니까 지금 술렁술렁 되고 있는데, 경기도 부천병 그 지역구 의원이 김상희예요. 김상희 씨. 현재 4선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3선 이상들은 조금 더 마이너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상희 의원을 빼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어느 사람을 후보로 해야만 좋은지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4선인 김상희 의원을 빼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특보인 이건태, 당연히 친명계죠. 그 사람이 포함된 11조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김상희 의원이 아직 뭐 사위 20% 통보는 안 했지만 이건 매우 잘못된 조사다 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뭔가 터져 나올 거죠. 그리고 인천 부평을 여기에도 4선의 홍영표 의원인데 이 양반도 비명계로 뽑힙니다. 여기서도 홍영표 의원을 빼버리고 이동주 의원, 이 사람은 초선의 비례대표 의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박선원 씨, 아주 좌파로 꼽히는 사람이죠.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낸 민주당의 영입인재입니다.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다. 이동주가 좋은지 박선원이 좋은지 알아보고 현역 의원인 홍영표는 아예 검토도 안 한다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두 의원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위 20% 통보가 이루어지면은 탈당 등 뭐가 일어나는 거죠. 자꾸 이제 하위 20% 개별 통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 전에 하느냐 그러다가 못하고 설 후에 지금까지도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백 민주당 이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선거구 확정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한 일은 없다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막판까지 이거 옛날에 그 노무현 정권 때 군인사 보게 되면 장성 진급할 때 보게 되면 군에서 딱 원칙에 맞춰서 누구누구 승진 누구누구 아니요 하고 딱 올리니까 육군본부에서 합참에서 뒤집으려고 그러고 국방부가 또 뒤집으려고 그러고 청와대 민정이 자기 사람은 살리고 자기 모르는 사람은 빼려고 온갖 다 들어가잖아요. 민주당도 아마 하위 20% 집어넣어서 아예 죽일 사람들을 집어넣고 자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한참 지지고 뽑고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명백 씨는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아직 결정이 못 된 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친명 입장에서는 비명계가 물에 까시니까 아주 이때 아예 쳐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열심히 집어넣으려고 하겠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두 사람이 지금 노웅래 기동민을 컷오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시끄러져요. 노웅래는 이제 마포 갑인데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동민도 역시 무리를 일으켰고 이 친명계가 이런 사람들을 컷오프하자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을 하위 20%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의지를 하위 20% 잡는 게 어떤 원칙인지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안 사람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칼자루는 친명계 가지고 있으니 비명계는 지금 되게 예민한 거죠. 일부 비명계는 지금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으로 갔지만 거기도 지금 아싸리판이고 여기도 아싸리판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문제가 전략공천입니다. 지금 친명계는 친문재인계를 쳐내야 되죠. 문재인 계열하고 이재명 계열의 싸움은 암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문재인계는 노영민, 임종석 둘 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예 쳐내고 싶은 거죠. 컷오프 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임종석 씨가 서울 중구가 인구가 너무 져서 중구하고 성동갑을 합쳐서 성동갑군데 거기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원래 누가 국회의원이었는가 하면 홍익표 씨 원내대표죠. 민주당. 홍익표 씨가 이제 여기서 쭉 해오다가 이번엔 내가 험지인 서초을로 가겠다라고 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비워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임종석 씨가 신청했는지 모르는데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전략공관이라고. 요거는 민주당 당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인데요.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 거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몇몇 원칙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전략공천을 한다 그래서 전략공관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21대 4년 전 총선에서는 48개 지역구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자기네 원칙대로 경선을 치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내리꽂는 거죠. 지금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안규백 씨입니다. 안규백. 그냥 공천관리위원장은 임혁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안규백, 양백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현역 의원이 있다가 나는 안 나오겠다 한 지역은 전략 선거구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석 씨가 신청한 중 성동갑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내가 가서 경선을 해보겠다 그래도 경선을 안 하고 친명계가 내리꽂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임종석 죽이기 위한 도구가 되겠구나 예측이 돼서 다들 보는 거죠. 예. 임종석은 나는 중 성동갑을 사수하겠다. 꼭 나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안규백 씨는 거긴 전략공천구역이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꼭 필요할 사람을 넣을 거야. 너는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 하고 탁 꽂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지금 친문 세력을 날리는 방법으로 전략공천이 되지 않겠나. 전략공천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 중에서도 친문계는 예민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박정훈 조선일보 논술실장이 임종석이 만들었던 북한 경제협회에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북한 신문에서 사진 쓰거나 그러면 네티즌 쓰면 원고를 주죠. 그걸 이들이 받아갖고 북한이 주는데 현재 북한이 안 받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북한한테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서 김정은이 내놔라. 근데 김정은이 줄 수가 없으니까 김정은이 받아갈 돈을 지금 임종석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법원이 받아가라 그랬는데 임종석이가 지금 못 주겠다 해서 소송되는 기사를 박정원 실장이 썼죠. 네, 그런 임종석인데 그도 민주당 내의 권력 싸움에서는 한 칼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폭풍이 전야인데 이재명은 지금 개항을 해서 원희룡하고 붙겠다 그랬는데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처음에는 16%포인트나 이기다가 지금 8%포인트 차이로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서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게 한 5% 이하로 줄고 한 3%까지 줄은 상태에서 좀 되게 되면 아마 선거가 임박해서 여론조사 공표를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막상 선거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이 졌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과연 개항을 계속 이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격히 지금 원희룡이 추적하니까. 이재명이 과연 개항을 해 나올까? 본인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전략공천 문제, 하위 20% 잘라내는 문제 이게 있으면 나도 그럼 안 나가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지. 그리고 난 전체 선거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서 지금 자기네들 지금 연합 위성정당인가 비례정당 만들기로 했죠. 거기에서는 지금 정의당 이런 사람들과 합쳐갖고 이제 비례대표를 내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비례대표 1, 2번 받아갖고 편하게 전체 민주당 선거를 지휘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자들 중에 비명계하고 친문계를 들이쳐도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당선이 될 거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집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미안해, 나 안 할게. 딱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저분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어쩌면은 하위 20% 통보로 인한 난리, 전략공천 파동을 극복하면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계속 장악하는 방법.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쪽으로 당을 합쳐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누구죠? 김의겸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